얼마 전인가 물어보더라고요. 행복하냐. 그래서 제가 뒤에 이제 쟤네들이 보이죠. 저게 다 합금으로 돼 있어요. 이거 엄청 무겁거든요. 이거 되게 커요. 이게 지금 한 40cm 막 이 정도 하는 건데 저 두 제품이 지금 하나당 막 5, 60만 원이 물론 그 가격에 사진 않았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런 거 모으면서 행복해 하고 있어요. 저거 가끔 만질 때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거든요. 이제 겨울 되면 저게 차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뭐냐면 나가이고라는 분이 있어요. 그 나가이고가 마징가라는 만화책 아시죠? 그게 최초로 그리신 분인데 최근에 그 마징가가 되게 오래됐으니까 진마징가라는 만화책을 일본에서 발매를 하셨어요. 내용이 약간 타임루프 부분에다가 약간 뭐랄까 고어예요. 약간 이상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마징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트 마징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징카이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랜다이저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만화라는 게 결국에는 왕구를 팔기 위한 거라서 계속 그런 걸 냈는데 그 나가이고 작가님께서는 나는 마징가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제 이름이 진마징가예요. 진짜 마징가.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칼날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진마징가 제로. 그래가지고 쟤는 이제 약간 이렇게 정신이 획가닥 나가네요. 내가 약하다고 이러면서 막 내가 세상에서 제일 짱강해 막 이러면서 나오는 애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회사에서 합금으로 만들었어요. 다이캐스트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그게 나왔는데 지금 중고나라에 저 매물이 돌아다니긴 하는데 저게 단종이 됐다가 다시 나온 거거든요. 제가 저걸 예약 구매해서 저걸 만지면서 어떤 애는 하나는 약간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나와가지고 AS 보냈는데 제가 총 1년을 기다렸다 만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 세트를 이제 완전히 손에 넣었습니다. 근데 행복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행복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으신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맞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행복한 거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그렇죠? 항상 행복해야 되는 거를 찾더라고요.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저는 하루의 일상을 하루하루 보낼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되게 이렇게 잘 일어나거든요. 양치를 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행복, 불행 이런 것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냥 일어나면 그냥 그럴 때가 많아요. 보통 아무 생각이 없을 때가. 근데 저한테 이제 저번에 한번 어떤 애가 와서 선생님 행복하세요? 그래서 아니 불행할 때도 있고 너무 괴로울 때도 있는데 괴로울 때는 이것 또한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한다. 저는 그 말을 너무 좋아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다. 이건 진짜 지나가요. 내가 지금 괴롭고 막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어머님들 아버님들 중에 아이가 항상 행복해야 되고 행복이 제일 많아야 되고 그래서 행복의 기준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좀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 불행이라는 게 닥쳐오면 이 불행이라는 거는 피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적절한 어떤 그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면 뭔가 애가 바로 암에 걸려서 사망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외부적으로 좀 견디기 힘들 것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견디기 힘든 것도 아니야. 견뎌본 적도 없어. 다 뺏어 막. 벚꽃이 이쁘다 님께서 제가 이 상황인데 애들 아빠가 다 놔두라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통제하려 하는데 다 놔두라고 하니 제 위치는 없습니다. 애들도 제 말 무시하고 연년생 중딩 아들입니다. 남편 눈치 보여서 소리도 한번 제대로 못 내겠네요. 라고 하는데 이제 아버님한테 말년에 보통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다 책임지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제 주변에도 금쪽이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쪽이 반쪽이 은쪽이 이런 애들 키우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하고도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사촌을 만났는데 사촌한테 깝치다가 뒤지게 쳐맞고 오고 그리고 누가 봐도 막 잘못을 하고 오고 어디서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이 말도 못해요. 함부로. 얘네들은 이렇게 키운 애들이 학원을 보내도 학원에서 강제 휴해 당하고 막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부모님들은 자기 애가 너무 이쁜 거야. 이쁜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유튜브 인스타 쇼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내 눈에만 이쁜 아이는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아이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님이 잘못하고 있는데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냥 평생 무덤까지 얘네들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얘네들이 아빠면 지금 좋아할 거예요. 아빠 다 들어주니까. 근데 엄마를 무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머니가 화내셔도 돼요. 너 내 말 무시해? 왜?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아빠가 느껴야 돼요. 아빠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얘네들이 사회에서 독립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사회의 레벨이 점점 빡세지거든요. 근데 이때도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걔네들이 그래서 괴로워하고 불행해하는 걸 보면서도 본인이 말했던 그 행복이라는 건요, 항상 행복한 애는 금방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빠가 느껴야 돼요. 근데 아빠가 아이들 괴로워할 때 엄마 탓은 절대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보면 아이의 그 행복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꼴값들을 떨어요. 종이잼님께서, 저도 최근에 면접 보러 갔다가 초등학교 강사예요. 아빠랑 같이 온 사람 봤어요. 심지어 자기 딸 복사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교무실을 이용해도 되는지 물어보더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라고 남겨놨죠. 일반적으로 요즘에 20대 아이들을 알바생으로 쓴다라는 거는,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엄청난 리스크예요.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게 되게 웃겨요. 뭐 30대 초까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지 꼴리는 대로 해요 진짜. 지원님께서 시험 기간에 토요일 보강하는데 수학 끝나고 영어 보강인데 애가 튀고 없더라고요. 애는 전화도 안 받고 엄마랑 통화하니 영화 보기로 했다고. 이미 수업 시간도 공지했는데 진짜, 그러니까 인공전응을 만들고 있는 거야. 전지전능해지는 거예요. 와,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또 이제 자체적으로 인공전응이 된 애들도 있어요. 엄마 아빠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 안 들어 처먹는 거지 이 새끼들이. ACC님께서 인공전응 고3 보고 있음, 열불이 나는데 그걸 또 보고 있음, 내가 잘못 키운 탓이다,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고3인데 그러고 아유 진짜 미치는 거죠, 어머니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알바생들을 쓰기 힘든 게 이런 행복 추구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여기 보니까 INIY님께서 손님 많은 카페 갔는데 커피 나오면 땡땡번 음료 나왔습니다 소리 질러줘야 하는 알바생이 두리번 거리다가 모기 소리를 겨우 땡땡번 음료 나왔습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음료를 계속 쌓이고 밀리고 한마디 해주려다가 사장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냥 왔는데, 사장님 참 답답하시겠다 했네요. 내 자식 똑바로 키워야겠다 다짐했네요 라고 했는데, 보통 그래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도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회사나 우리 학원에서는 지금 있는 직원들 빼놓고는 더 이상 추가 채용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네들은 더 위로 올라가야 될 거다. 그랬더니 어떤 애가 저 뒤에서, 선생님 중소기업 아니에요? 막 그러길래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조소에서 너네는 안 써. 조소에서도 너네를 안 써요. 이게 제가 좋아할 조자예요. 조의 히읗. 그런 중소기업에서도 너네 따위는 안 쓴다고. 그러니까 못하는데 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제가 상담하면서도 응원을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고 아버님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예전에 1980년도 70년도 태어나신 분들, 우리 국민학교 다니면서 그 재밌었잖아, 즐거웠잖아, 행복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느끼는 거에 충실했어요. 힘들고 울고 불고 난리 피고 진상 폈다 엄마한테 등짝 맞고, 옛날 그 알고 계세요? 그 무지개 색깔 빗자루로 겁나 쳐맞았던 거, 그런 걸로 맞고 마대자루로도 맞고 막 그러면서도 학교 가서 키득거리고 친구들하고 무릎 가지고 그러고 살았잖아. 대부분 다 흙 퍼먹었어. 여기 다 검사해보면 여기 진짜 막 그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그리고 알까지 있을 거야. 아주 그냥 그렇게 더러운데 그냥 막 거기서 소꿉장난하고 막 그러고 살았잖아 우리. 근데 그게 재밌었지. 막 마냥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신나고 즐거웠고 힘들기도 했고 그렇게 뒤지게 혼나고도 엄마가 안아주면 좋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턴가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이전까지의 삶에서는 행복을 추구하진 않았어요. 생존을 추구했지. 생존을 하고 생존해 가면서 그 삶을 느끼는 데 더 치중을 했다가, 이게 어느 순간인가 행복 추구에 대한, 행복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행복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걸 SNS에서 찾기 시작한 거지. 아, 저렇게 되면 행복하겠다. 아, 저 정도 하면 행복하겠다. 아,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행복하세요? 아니잖아. 아니 그럼 본인도 저거 사면 행복해? 아니잖아요. 그건 저만 행복한 거지. 저의 기준이에요. 행복에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제가 저걸 무한히 살 수 있으면 그것도 행복하지 않겠지. 저것도 막 기다렸다가 막 어떻게 사가지고 오면은 그 좋다고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거를 아이한테 무상으로 막 제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건 남이 해주는 행복이잖아요. 그건 행복이 아니야. 진정한 행복은 경쟁 후 생존하고 성취했을 때 얻는 게 그게 진정한 행복감인 거예요. 왜 인위적인 행복감을 만들어주냐고, 아이들한테. SANG님께서 강사인데 딸이 고1인데 몸이 약해서 버스 절대 못 탄다는 부모님도 봤어요. 평생 버스 안 타고 살도록 보살펴 주시겠죠. 제발 집에서만 귀하지 남들도 귀하게 대해주길 바라지 마세요. 교육비를 10배 주시던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지금.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에 대한 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셔야 돼요.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가 기억하세요. 옛날에는 20살 될 때까지 성인이 되는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선배인 부모님들, 저희 부모님들, 그분들이 그렇게 강하게 대했던 이유가 아이들을 어른으로 키운 거야. 너네 나가서 생존해야 되는데 집에서도 인정을 못 받으면 나가서는 무슨 인정을 받냐는 거야. 근데 지금 행복추구권을 얘기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냐면 애들이 사회에 나가기 부적합한 애들이 되는 거예요. 골드님께서 집에서 노숙한다. 명쾌하네요. 중학교에서 근무한 적 있는데 대학생 멘토 프로그램에서 어떤 대학생이 검정고시로 연대 갔단 말 듣고 중딩애가 자기도 자퇴하겠다고 선언해서 1년간 학교 안 나왔는데 제 업무가 학업 중단 숙려제 담당이라 학업은 포기하지 말라고 매일 출석 도장 받으러 제가 집에 갔는데 애가 밥도 안 먹고 게임 중독돼서 피골이 상접했던 기억이. 여기서 또 우리 또 빠가사리 옆에서 듣고 있는 우리 금쪽이 은쪽이 반쪽이 아니면 빠가사리 매운탕 새끼들은 피골이 상접을 몰라요. 저게 뭐야? 뭐 이런 거. 피골이 상접. 뼈와 피부가 붙었다고요. 너무 말라서. 자, 마저 읽을게요. 부모는 대형 식당을 하셨는데 대형 식당이라 너무 커서 못 먹었나 보다 애가. 애는 아사 직전. 아사가 또 뭔지 몰라. 여기 들으면서 엄마 아사가 뭐야 나올 뻔했지 지금. 아이들한테 행복을 만들어주지 마세요.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데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만들어줬던 그 행복들은요 안타깝게도 거대한 불행으로 다가옵니다. 본인의 능력이 아니잖아. 이해가세요? 학부모님들 중에 예전에 부모님한테 무시받고 혼났던 그 감정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감정을 아이한테 주면 안 되겠다. 아니요. 그 감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감정을 느끼는 상황들이 아이가 어른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생물에 보면 면역이 있어요. 몸 안에다가 강제로 죽은 병균이나 아니면 약화시킨 병균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요 걔네들과 싸우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기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 번으로 안 돼요. 한 번 더 해서 2차 면역까지 줘야 다음에 걔네 비슷한 애가 오면 알아서 아무렇지 않게 방어를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머릿속에 있는 엄마 아빠한테 등짝 맞고 뒤지게 혼나고 무시받았던 그 기억들이 사실상은 그런 면역 과정의 하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그 감정만 기억해서 아이한테 이런 감정을 주면 아이는 부정적인 사람이 될 거야. 본인들이 부정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제대로 못 살아요? 아니잖아. 지금도 내 말 들으면서 지까짓 게 뭘 안다고 나도 이만큼 살고 있는데 그럴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잘못 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감정을 받는 상황에서의 본인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기억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 만들어준 그 행복은요 언젠가는 잃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본인이 못 만들어낸다는 걸 아는 순간 본인의 무능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 탓 또는 주변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 걸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라서 안 된다는 그런 쌉소리를 하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두라고. 본인들이 만드는 행복 그리고 인간은 항상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고 있고 살면서 느끼는 것들의 소중함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느끼는 행복감과 성취감이 인간의 삶의 재충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요 엄마 아빠가 만들어주면 안 된다고요. 본인이 만들고 느껴야 되는 거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거 제가 돈 벌어서 샀어요.